반갑습니다. 멜신사입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45%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LCC 항공사가 중국 노선을 증편하면서 제주도로 가던 항공편이 1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가 전환사채를 통해 획득할 예정이었던 지분 9%를 획득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삼성 SDI와 GM 간의 최대 5조 원의 합작회사가 미국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대로 계속해서 내려가줘서 1,100원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여전히 심한 걸로 보입니다. 금 시세입니다. 제가 2월 18일에 76,443원일 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1,000원 정도 올라준 모습입니다. 금이 이제 많이 올랐죠. 개인적으로는 79,000원까지 올라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금이 충분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시세 자체를 크게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은 오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세를 주는 구간이 생기면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43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마감했을 때보다 올라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관건입니다. 코스피 주봉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코스피가 2400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2400을 찍고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와준다면 앞으로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말대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32%가 떨어졌지만 시장 점유율은 40%에서 45%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D램 시장이 호황이 오면 삼성전자가 매출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매출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더 많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주식을 보시면 매물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 준다면 삼성전자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 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번 낙폭이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장대 양봉이나 십자가 패턴이 나오고 나면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58,500원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8,5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매수하시거나 이러한 패턴이 그려지면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반도체에 돈을 들이붓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어제 철강주가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가 풀리고 있다는 말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가 풀리고 나면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라고 얘기했었죠? 삼성전자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리 반등에 회사채는 찬바람이다. AA도 겨우 발행한다. 제가 전에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왜 오른다고 말했었죠? 미국이 빅스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사는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년 11월에 비해서 회사채와 국채 간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좁아졌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 차가 많이 좁아졌다는 말은 회사채를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죠. 회사채와 국고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회사채를 안 사고 국고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회사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회사채 금리를 더 많이 줘야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많이 불안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불안한 회사채보다는 안정적인 국채로 돈이 더 몰리기 때문에 회사채에서는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은 많이 좁아졌다는 말이 이제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말인 거예요. 즉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안심해도 되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항공보다는 LCC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객 수요가 어디로 몰리고 있다고요? 해외로 몰리고 있다. 해외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운항편이 15%나 줄었고 가격이 7에서 8만원대이던 가격대가 10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LCC 입장에서는 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더 늘어나게 되겠죠. 해외로 운항편을 더 늘리게 되면은 우리 비행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겠죠. 국내보다는 해외가 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중국 칭다오에 청도죠. 청도에 들어가는데 편도에 저렴한 거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하는지 아세요? 20만원씩 합니다. LCC라도 금액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10만원 받고 띄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20만원 받고 중국으로 띄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게 훨씬 많이 남겠죠.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어부산이 코로나 이전에는 금액이 7,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4,000원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3,600원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다가 3,600원 정도에 한 번 더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5,200원까지는 더 오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 여행 거래도 엄청 올랐죠.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 관련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노랑풍선입니다. 그 다음 참 좋은 여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업을 소개시켜 드리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 환율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여행업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항공주는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환율이 저렴해져야지 여행을 가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행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둘 다 온라인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제 카카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났죠. 카카오가 9% 취득이 무산됐습니다. 결국에는 하이브가 이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개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 와중에 국민연금은 지분의 절반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그 똑똑한 인재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절반을 팔았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가 국민연금 투자를 따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 SDI와 GM이 최대 5조 원의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LG랑 혼다가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고 했었죠. 삼성은 5조, LG는 여기랑 여기 9조, 그 다음 여기가 5조입니다. 다 해서 14조. 확실히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보다 LG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OTT 쪽 규제가 거쳐서 우리나라에 영화가 좀 더 빨리 공개된다고 합니다. 컨텐츠 제작 관련주랑 OTT 관련주들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45%로 꽁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사라고 했습니다. LCC 항공사가 해외 노선을 증편하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CC 관련주랑 여행 관련주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가 지분 9% 획득이 무산되면서 주식의 방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 SDI와 GM 간의 최대 5조 원의 합작 회사가 미국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